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절국어 동영모의고사 제3회입니다. 자, 매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1번은 항상 말하기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같이 이제 말하기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상황에 어울리는 축하의 말입니다. 자, 앞에서는 항상 위로의 말, 그래서 뭐 우는 친구한테 격려해주는 말, 달래주는 말이었는데 지금 이제 축하하는 말입니다. 축하하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을 먼저 파악해야 되죠. 성적 우수상을 탔습니다. 아우, 뭐 평생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도 있고 많이 받아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성적 우수상을 탄 친구를 보았을 때 어떻게 축하해야 될까요? 시험 잘못 봤다고 하더니 상을 타네. 이건 축하입니까? 약 올리는 거죠. 이거 비아냥거리는 거죠. 시험 못 봐서 속상한 애들도 많은데 좋겠다. 이게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축하하는 말 아니죠, 이거는. 그죠? 진심으로 축하해. 열심히 공부해서 상을 탔구나. 자, 이게 바로 정말 축하하는 말이죠.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상이야. 자기는 탔나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축하하는 말에 해당하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다음과 같은 형식의 문장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서희가 죽을 먹는다. 서희가 주어, 죽을 목적어, 먹는다 서술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 목적어, 서술어 된 문장을 찾아보면 되겠죠. 눈이 내린다부터 보겠습니다. 눈이 내린다. 주어와 서술어가 더해진 말입니다. 어느새 봄이 되었다. 자, 이 되다 앞에 있는 말은 보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어느새 뭐뭐 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부사어죠. 그죠? 자, 그래서 2번은 부사어, 보어, 그 다음에 서술어 이렇게 됐습니다. 세영이가 그림을 그린다. 세영이가 주어, 그림을 목적어, 그린다 서술어. 빗물이 주어, 주룩주룩은 흐른다를 꾸며주는 말이죠. 부사어, 흐른다 서술어. 자, 그래서 다음 같은 형식의 문장 어울리는 것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죠. 세영이가 그림을 그린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같이 이제 3번을 보시겠습니다. 3번. 서평을 읽으면 좋은 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 서평. 그 책에 대한 평가죠.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독후감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죠. 책을 누구에게 추천하는지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어린이를 위한 책인지 아니면은 장래에 과학자를 꿈꾸는 사람들인지 이런 어떤 사람한테 추천하는 책인지 서평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평을 보면 책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대충 어떤 이야기가 나왔고 가장 감명 깊었던 건 무엇이고 이런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고요. 책을 굳이 안 읽어도 줄거리와 감상을 쉽게 베낄 수 있다. 베끼라고 서평 쓰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나에게 필요한지 내가 읽을 만한 책인지를 판단할 수 있죠. 서평을 통해서. 자, 그래서 서평을 읽으면 좋은 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호응관계가 바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1번부터 보니까 형은 내일 수학여행을 갔다 이렇게 나왔는데 내일은 미래고 갔다는 과거죠. 그죠? 그래서 내일과 미래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수학여행을 갈 것이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갔다에 맞추려면은 어제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틀린 거고요. 민지는 어제 학교에 오지 않았다. 어제 과거 일이고 오지 않았다. 이것도 과거 일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죠. 그죠? 영진이는 어제 도서관에 갈 것이다. 자, 어제는 과거, 이거는 미래. 그래서 과거와 미래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는 아버지와 잠시 후 외출을 했다. 잠시 후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이건 미래입니다. 그럼 외출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죠. 외출을 했다라고 쓰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2번이죠. 민지는 어제 학교에 오지 않았다. 자, 그러면은
5번 보시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장이 보니까 손을 자주 씻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거로 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많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또 이 자주 씻자에 해당하는 근거에 해당하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자, 그래서 1번 보니까 손톱을 자주 깎자. 이건 손을 자주 씻자의 근거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손을 통해 따뜻한 마음을 전하자와 이 손을 자주 씻자, 이 자주 씻자의 근거로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이건 속담이죠. 답은 4번이죠. 손을 안 씻으면 다양한 세균이 전파되기도 한다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6번. 다음 광고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6번 보니까 자, 이 먹는데 10분, 소화시키는데 100년이라고 해서 공익 광고에 나왔죠. 그래서 일회용 용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회용 용기를 사용해서 이 담은 음식은 먹는데 10분을 먹지만 일회용기 자체가 이 분해해서 없어지는 데는 100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자, 1번 교통규칙을 잘 지키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외국인을 차별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자, 건강을 위해 과식을 삼가자. 이 중에서 광고의 의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죠. 그죠?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7번 보시겠습니다. 미추친 낱말이 명예나 체면의 뜻으로 쓰인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한류 스타는 우리나라를 알리는 얼굴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얼굴은 뭡니까? 여기서 얼굴은 인물 혹은 상징이다. 인물 혹은 상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 동생은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착하다 할 때 이 얼굴은 겉으로 보이는 거, 이 페이스, 외모를 뜻하는 말이죠. 그죠? 올림픽 마스코트는 올림픽을 나타내는 얼굴이다 할 때 여기서 얼굴은 상징이란 뜻이죠. 이번 시험에서 꼴찌를 하였더니 얼굴을 두었었다 할 때 이 얼굴은 명예 혹은 체면이 들 수 없었다,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그래서 미추친 낱말이 명예나 체면의 뜻으로 사용된 것은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8번부터 10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글의 특징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한글은 그 제자 원리가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다.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제 한글을 갖다가 한글의 우수성을 갖다가 증빙하는 자료로 첫 번째가 언급됐습니다.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인 문자이다. 둘째, 한글은 적은 수의 글자로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소리를 적을 수 있는 문자이다. 그 다음에 셋째, 한글은 세 개의 문자 가운데서도 가장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이다. 그 다음에 넷째, 한글은 세 개의 문자 중에서도 컴퓨터, 휴대전화 등 기계화에 가장 적합한 문자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한글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뭡니까? 한글은 가장 간편한 문자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다. 한글은 한자나 영어에 비해 아름다운 문자다. 자,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건 뭡니까?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문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겠습니다. 위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객관적, 주관적, 추상적, 허구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주장하는 글이죠. 주장하는 글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니까 자부심을 갖고 한글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봤을 때 특징을 적절한 것은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특징.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의견을 나타냈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객관적하고 헷갈리기가 쉬운데 주장을 보면은 이제 주관적이라는 걸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한글을 더욱 아끼고 사랑해야 할 것이다. 자, 이걸 갖다가 통합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통합할 수 있는 말이 4번이죠. 그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는 원인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장, 마지막 문장은 결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과에 해당하는 접속어는 그러므로 이렇게 봤을 때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각종 행사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글. 자, 이 글은 어떤 글입니까? 설명하는 글입니까? 설득하는 글입니까? 안내하는 글입니까? 축하하는 글입니까? 설명과 안내가 헷갈리기 쉬운데 행사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은 안내하는 글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주는 거는 설명하는 글이고 행사에 대해서 나타나는 말은 안내하는 글입니다. 설득하는 글은 이 어떤 주체적인 주관적인 의견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상대방을 갖다가 자기 의견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게 설득하는 거고요. 뭐 생일이나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축하하는 글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낱말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국어는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하는 것으로 오뎅, 스시, 기억, 네티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오뎅은 우리식으로 하면 어묵으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스시는 회, 생선회, 그 다음에 네티즌은 누리꾼 이렇게 바꿔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번 구두 나왔는데, 구두는 원래 일본말 굿즈에서 나온 말입니다. 굿즈에서 나온 말이긴 하지만 이 완전히 한국화된 말이죠. 그죠? 그래서 뭐 적당한 우리말을 바꿀 수 없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는 수는 우리말이죠. 열쇠 같은 경우도 한자지만 자, 우리말화된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죠. 스쿨은 뭐로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하면은 학교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수는 우리말로는 배움터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외국어 바꾸기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부터 14번까지 자, 이 시가 나왔습니다. 박성룡의 풀립 두 번째 시인데 저는 예전에 중학교 때 이 시를 배웠었어요.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는데 굉장히 교과서에 실리지 오래된 그런 작품이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풀립은 퍽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가 풀립이라고 그를 부를 때는 우리들의 입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거든요. 바람이 부는 날의 풀립들은 왜 저리 몸을 흔들까요? 소나기가 오는 날의 풀립들은 왜 저리 몸을 통통거릴까요? 그러나 풀립은 퍽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어요. 우리가 풀립하고 자꾸 부르면 우리의 몸과 마음도 어느덧 푸른 풀립이 되어버리거든요. 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시 비슷한 그런 음운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풀립할 때 그 피읍, 그 다음에 리을 받침으로 이런 게 많이 사용돼 가지고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미가 다 요로 끝나서 또 비슷한 구절을 반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몸을 흔든다, 그 다음에 통통거린다 이런 말에서는 이제 시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우리들 입속에서는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나다, 푸르다는 색깔의 이미지, 휘파람 소리는 청각의 이미지죠.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어느덧 푸른 풀림이 된다. 이거는 자연과의 동화를 나타낸 말입니다. 자연과의 동화는 자연과 하나가 되다 이런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시 같거나 비슷한 말을 굉장히 많이 반복을 해가지고 운율을 형성한다는 거. 그 다음에 풀잎은 폭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마지막에도 풀잎은 폭도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 처음과 끝이 거의 비슷한 수미 상관의 기법도 사용됐다는 거.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어미의 요가 나왔는데 같거나 비슷한 말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를 뭐라 그럽니까? 가군이라고 그러죠. 가군. 다리각 잡서서 같거나 비슷한 말을 이 맨 마지막에 반복해서 또 운율을 형성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3번 위시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받침의 리을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죠. 그 다음에 요라는 말도 같거나 비슷한 말이 마지막에 나오죠. 그 다음에 풀립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사용됐습니다. 답은 4번 통통이죠. 통통이란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어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4번
위 시에 드러나는 화자의 어조. 무거운 어조입니까? 밝고 경쾌한 어조입니까? 어둡고 차가운 어조입니까? 부드럽고 차분한 어조입니까? 푸른 휘파람 소리가 난다는 둥, 통통거린다는 둥.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의 어조를 봤을 때 밝고 경쾌한 어조였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부터 16번까지 보겠습니다. 자, 지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여 1998년에 우포릅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였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이루어낸 결과였습니다. 현재 우포늪은 예전에 비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사람들의 간섭이 줄어들자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여러 종류의 철새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늪은 2011년에 한국관광으뜸명소 8곳 중에 하나로 지정되어 우리나라의 소중한 생태 관광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15번 보겠습니다. 윗글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은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거는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지어나가면은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하나 지우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람사르 협약에 가입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여기 나왔죠. 그죠? 1997년도에 가입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우포늪은 원래부터 유명한 생태관광지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끝에 부분에 나왔죠. 이 생태가 복원된 다음에 2011년에 여기에 지정되면서 우리나라의 소중한 생태관광 자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왔죠. 원래부터 유명한 생태관광 자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번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우포늪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되찾았다. 자, 이건 어디에 나옵니까? 여기 보면 나오죠. 현재 우포늪은 예전에 비하여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많이 되찾았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주민들과 환경단체, 정부의 노력으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할 수 있었다. 자, 이거 역시 여기 보면 나왔죠. 그죠? 주민들과 환경단체 그리고 정부의 노력이 이뤄낸 결과였습니다. 어떤 결과? 우포늪을 람사르 습지에 등록한 결과. 그죠? 등록한 것이 바로 결과였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기역에서 리을 중에서 고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기역이 뭐냐? 기역이 뭐냐 하면은 가입입니다. 가입. 자, 한자로 쓰면은 가, 그 다음에 입입니다. 그 다음에 자, 니은의 결과였습니다. 할 때 결과. 맺을 결자. 그 다음에 과일과자, 결과자.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의 그대로. 그대로. 이건 순 우리말 맞습니다. 그죠? 간섭 역시 한자어입니다. 자, 그래서 고유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17번부터 18번까지 이 정기문입니다. 누구에 대한 정기문이냐면은 고구려의 영웅, 우리 민족의 가장 존경하는 임금 중에 한 명인 이 광개토 대왕에 대한 그런 정기문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8살의 담덕태자는 고구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왕위에 오르자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지 고심하였다. 그리고 여러 신하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동명성왕께서, 한때 동명성왕은 주몽을 얘기하는 거죠. 고구려를 세우신 지도 어느덧 500년이 되어간다. 그동안 우리는 북쪽의 오랑캐들에게 시달림을 많이 받았고 남쪽으로는 백제와의 싸움이 계속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지쳤고 풍성마저 매우 문란해졌다. 이제 미풍양속을 정비하고 강한 군대를 길러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고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할 것이다. 자, 광개토 대왕은 미풍양속을 어지럽히는 사람을 크게 벌하고 선량한 백성들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자들이나 재물을 탐내는 탐관오리들을 처벌하였다. 또 새롭게 확장한 영토에 백성을 옮겨 살게 하고 직접 돌아다니며 백성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 나라 안에 안정을 꾀하면서 나라 밖의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자, 그래서 이 지금 여기 나온 부분은
담덕태자가 고구려 왕이 된 이후에 자기의 의견,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 것인지 그 내용을 갖다가 발표한 다음에 마지막에 뒷부분에서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이 이룬 업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적이 첫 번째가 미풍양속을 바로잡았죠. 그죠? 그 다음에 탄가놀이를 처벌했고요. 그 다음에 영토에 백성을 옮겨 살게 했고 백성이 편하게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 내 안정을 꾀하면서 나라 밖의 일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이건 다 광개토 대왕이 이룬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넘겨서 이제 17번 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정기문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정기문은 어떤 사람의 일대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100% 실제 인물이죠. 이제 예전에 고려시대 때는 폐관문학이라고 해서 가전체라고 해 소설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아닌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사물의 일대기를 다룬 이야기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고등학교 때 가서 배우는 거고요.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런 건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실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물의 행동과 업적이 나타나죠. 그죠? 자, 그래서 뒷부분에서 광개토 대왕이 이룬 업적이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인물과 관련된 사실을 바탕으로 하죠. 그죠? 하지만 인물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적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윤동주에 관한 정기문 같은 경우는 윤동주와 이제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같이 생활했던 정병욱이라는 교수님이 쓰셨던 정기문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아주 극소에 해당하는 거고 특히나 이제 담덕태자 이 광개토 대왕에 관한 거는 뭐 그 시대에 정기문을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이거는. 그죠? 자, 그래서 인물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적는 건 이것만이 정기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 윗글에 나타난 광개토 대왕의 한 일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업적에서 하나하나 지우면 되는데요. 탄가놀이를 처벌하였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 다음에 미풍양속을 정비한 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전쟁을 다시 추진하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광개토 대왕이 일본과 전쟁을 했다. 이런 내용은 여기 앞에 나온 그 지문에서는 없었습니다. 뭐 백제가 괴롭힌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일본과의 전쟁을 다시 준비했다. 이런 건 안 나옵니다. 또 4번에 나라 안의 안정과 나라 밖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거는 맨 마지막 문장에서 나왔었죠. 그죠? 자, 그래서 유클에 나타난 광개토 대왕이 한 일이 아닌 것은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죠. 일본과의 전쟁을 다시 추진하였다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부터 20번입니다. 19번부터 20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두 사람의 뭐 카톡이나 이런 SNS상의 대화입니다. 자, 그래서 민영이 같은 경우도 이름이 영이 아니고 뭐 민영인데 그냥 민영이 이렇게 쓴 거죠. 사베는 뭐 사시는 아닐 거고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민영이랑 사베가 얘기하는데 이응니은 이렇게 나왔죠. 뭐 이응니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응니은 자, 이거 안녕이죠. 안녕을 갖다가 그냥 이 앞에 자음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세대가 다르면 모릅니다.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뭐 0720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거 아니고 이거 레알은 리얼을 갖다가 그냥 우리식으로 장난으로 읽은 거죠. 그래서 이거 정말이야? 이거 갖다가 이거 레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응 기억 리을 이응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초성으로 이렇게 쓰는 건 다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응 니은 안녕. 그랬더니 사베가 안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어디에? 친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어법에 맞지 않고 이것도 잘못됐고 많이 바쁜가 보지. 자, 많이 이것도 잘못된 거죠. 지금도 이렇게 바쁘면 중딩 되면 더 못 보겠다. 근데 중딩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 초딩 때 더 많이 친구랑 놀아야지. 초딩 많이 친구. 자, 이거는 이거 세트로 나왔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못 쓰는 말들이 인터넷 용어가 참 많습니다. 중국에서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뭐 크크크.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건물 흑자인데 중국 발음은 헤이입니다. 헤이. 근데 여기다 입구자를 붙이면은 이게 뭐 헤헤랍니다. 이게. 자, 그래서 어느 나라마다 지금 다 이런 인터넷 용어 때문에 이 어법, 문법 파괴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본 거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같이 한번 이제 19번을 풀어보시겠습니다. 19번. 위와 같은 대화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통해 대화한다. 그죠? SNS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문자 메시지, 카톡 뭐 이런 건 다 문자를 통해 대화하는 거죠. 그죠? 상대방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화가 이루어진다. 다른 매체보다 정보가 빠르게 전달된다. 자, 여기서 대화의 특징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죠. 그죠? 설마 직접 보고 이응, 니은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러면 이응, 니은 이렇게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죠. 문자를 통해서 대답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0번. 잘못된 인터넷 언어를 고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응, 니은. 초성만 딴 거, 이응, 니은은 안녕을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친구는 친구라고 써야 됩니다. 이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쓴 거죠. 그 다음에 이 초등이 아니고 초딩이죠. 초딩. 좀 죄송합니다. 초딩은 초등학생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만이는 정말이란 말이 아니고 만이라고 써야 되죠. 만이. 그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상으로 이 초절 국어 동형 모의고사 제3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